이번엔 고민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32세 이제 바리스타인데 커피업을 한 지 5년 정도 됐대요. 근데 자기가 일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른 파트의 일까지 자기가 넘나들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남의 일까지 다 하는데 왜 나한테 피드백이 안 좋은지 잘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일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죠. 테크니컬하게는 문제가 없죠. 테크닉하게는 매장마다 뭐 되게 타이트한 게 파트가 나눠져 있는 경우는 이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 이게 근데 약간 여러 사람이 일하는 거죠. 여러 사람이 일할 때는 합의가 필수잖아요. 뭐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에는 합의가 있잖아.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남의 일을 침범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안 좋을 수도 있겠지. 이거 쓴 것만으로는 다 파악이 안 돼. 이것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들면 특정 포지션에 따라서는 뭐 다른 일을 좀 더 할 수도 있고 특정 포지션에 따라서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는 포지션들이 또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일단 바리스타라고 소개를 했으니까 바리스타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캐셔도 볼 수 있고 좀 더 유동성이 있지 그러니까 않나. 이 매장이 약간 그런 유도리를 할 수 없는 매장일 수도 있고 알 수 없잖아. 안 그런데 그러는 거면 나머지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건데 그러진 않겠지. 그렇겠죠. 네, 그러기 쉽지 않은 경우겠지. 제가 느꼈을 때는 약간의 질투일 수도 있겠다는. 그럴 수도 있고 쟤만 잘 보이려고 하네? 약간 이런. 그럴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일하는 곳에서는 갈등은 어떤 형태로든 그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어딘가에서 갈등의 요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그거는 찾아볼 필요가 있겠지. 잘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일하는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수시로 서로의 피드백이 오고 가고 있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은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이게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물론 모든 일들이 그렇지만 내가 회사에서 딱 일할 만큼 막 하고 막 퇴근, 내일 할 일만 하고 퇴근, 이런 직업도 있잖아요. 바리스타는 이럴 수 없는 직업이란 말이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합을 맞춰야 되고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필요한 덕목이죠. 그러니까 그런 덕목들을 더 키운다면 이 갈등 요소를 조금 줄여나갈 수 있겠지. 일 욕심이 많은 건 좋아요. 좋아. 나를 성장시키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거잖아. 내 일만 보지 말고 밀도 있고 싶다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행위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싹 보고 있는 거지. 저 사람은 상태가 현재 어떻지? 저 사람은 현재 기분이 안 좋은가? 눈치를 본다는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 집단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일을 하는 거지. 내가 내 눈앞에 붙어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야를 넓게 해서 현재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현재 여기에 컨디션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을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이 능력은 되게 기르기 어려운 거니까 연습을 좀 해야겠죠. 또 다른 분이 고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헛개에서 일을 하다가 개인 카페를 차렸는데 막상 해보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취업을 다시 하려고 그런 거죠. 근데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장점이라면 장점인 이직 횟수가 좀 많아서 13년 동안 5번이라며. 네.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면접 자리에서 그거를 좀 딴지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취직을 못하고 있나 설마? 그렇죠. 근데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직을 하게 된 계기는 자기가 더 배우고 싶어서 더 큰 곳 또는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노력을 했던 건데 뭐 그래가지고 자기는 어쨌든 많이 배웠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면접 자리에서 평가를 받을 때 그게 딴지로 걸리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할 수 있죠. 13년 동안 5번, 그러니까 한 곳에서 한 2년, 그러면 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거 너무 짧게 일하고 나갔는데 이렇게 얘기할 만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력서 이랬는데 3개월, 5개월, 6개월, 3개월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이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지. 이거는 필히 퇴사를 한 이유를 알고 싶게 돼. 왜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렇게 왜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보게 돼. 왜냐면 너무 짧잖아. 2년이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제가 좀 궁금한 건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고인물이 되지 않으려고 새로운 곳에서 도전을 계속 했다고 했잖아요. 한 곳에서 4년, 5년 있는 건 새로운 도전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더 긴 시간 일을 한다는 건 내가 이 집단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보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계속 오래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걸 알게 되고, 그 매장 혹은 그 회사의 그런 의문이 조금 있고, 물론 매장의 규모가 너무 작거나 이러면은 사실 2년 있으면은 계속 똑같은 쳇바퀴를 돌게 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39살이면 진짜 적은 나이가 아니긴 해요. 그러면 취직이 될까요? 근데 그러니까 자주 이직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다는 게 이분이 떨어진 이유가 꼭 이거는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업계에 10년을 넘게 있었잖아. 그러면 그 정도 경력이 되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러면 여기서부터 바늘구멍이야. 왜냐면 사실 이 정도 포지션의 사람을 자주 뽑지 않거든. 매우 가끔 뽑거든요. 매우 가끔 뽑고, 그러니까 대다수는 거의 채용 자체를 잘 안 하고, 이 정도 경력자. 커피업계에서 이 정도 경력자가 필요한 경우가 뭐가 있겠어요? 어느 매장의 팀장, 어느 회사의 팀장, 좀 큰 회사에서 이 정도 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여기는 필요한 사람 수가 훨씬 적지. 바리스타보다 훨씬 적잖아. 근데 여기서부터는 진짜 피 튀기는 경쟁에 들어왔다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컨텐츠가 되게 명확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서 특정 팀의 머리로 들어가는데 그 팀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며, 그렇게 해서 어떤 매출 규모를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것들이 로드맵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되게 많아요. 과제 같은 게 있거나 뭐 이럴 수도 있나요? 막말로 어느 회사에 특정 팀이 됐어요. 그럼 이 팀에서 만들어야 되는 매출 규모가 있을 거잖아. 그 매출 규모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나온다는 얘기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게 적혀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는 되게 많은 능력들을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채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경우는 개인 카페를 운영했던 그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겠고. 개인에게는 되게 큰 자산이 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디에서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 일할 때하고 대표자가 됐을 때 자기가 느끼는 압박의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시야가 탁 트이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런 과정에서 되게 많이 배우기는 해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큰 도움이 됐긴 했을 거예요. 근데 꼭 이 이직을 자주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삼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정말 매력적이고 채용하고 싶었다면 그냥 했을 거예요. 왜냐면 2년은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3개월, 5개월, 3개월, 5개월 이러면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이 들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컨텐츠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에 대한 걸 제대로 표현을 못 했거나 그랬다면 떨어질 확률이 있죠. 근데 분명한 컨텐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정도면 채용하기가 훨씬 어렵다. 그 컨텐츠는 어떤 걸 얘기해요? 개인이 알겠지. 자기가 알겠지. 자기가 그 전에 있던 회사나 개인 카페를 하면서 느꼈던 뭐 내가 배운 것들이 있을 이런 거잖아. 것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되게 스페셜한 능력들이 있을 거잖아. 그 능력들이 사용될 수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그 능력들을 잘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것들을 했고 어떤 일들을 주로 잘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커피를 잘 뽑고 이건 안 돼요. 이건 됐어. 알겠어. 13년 했으면 잘해야겠지. 그건 됐고, 그거 말고 딴 거. 커피를 진짜 너무너무 잘해요. 알겠고, 그리고 다른 거 뭐. 도면을 칠 줄 알아요. 목공을 좀 합니다. 매장을 여러 번 오픈해봤어. 그래서 필요한 초도 물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아요. 혹은 알고 있는 거래처들이 좀 있어요. 장비 업체들 이런 데 좀 알아요. 뭐 이런 거. 아니면 뭐가 있을까?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 줄 알고 뭐 이런 게 얘기를 하든, 뭐 하여튼 자기 능력이 있겠지. 뭐가 됐든. 이 정도 되면은 커피 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많아지겠네. 많죠. 그러니까 카페를 하나 오픈하면 커피만 안다고 카페를 오픈하는 게 아니잖아. 되게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 아니 진짜 커피를 진짜 잘하면 산지 여러 번 나가봤고 생도 사올 수 있고 무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그거라도 하든지, 영어를 할 수 있든 뭐가 됐든. 그럼 혹시 대회 우승 경험? 그것도
그것도 하나의 성과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플러스 돼서 뭐가 더 붙어야죠. 내가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다. 대회를 우승했으니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 사람에서 강의도 할 수 있고, 이 회사를 홍보할 수 있고, 혹은 구성원들을 내가 잘 교육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니면 내가 진짜 관종이어서 나 유튜브를 내가 내 무덤을 파고 있구나. 이 정도? Loving you makes the stars shine brighter. Yeah. One step closer.